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기업은행 채용 자소서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자소서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 무료 자소서 첨삭을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한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영상 중에서 이제 특정 화면, 뭐 미션 화면이 이제 랜덤으로 뜰 거예요. 그 화면을 캡처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 양식은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을 해놨으니까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고나미 오픈 채팅방에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공지사항 확인 후 닉네임을 변경하시고 이제 그 캡처를 하신 화면을 인증하게 되시면 저희 멘토 고나미 채널 관리자께서 매칭을 해주시고 이제 무료 자소서 첨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공지사항은 이제 동영상 더보기란에도 달아두었으니까 꼭 공지사항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 장단점을 활용하여서 이제 조직에 어떤 도움, 뭐 이익이 되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항목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소서는 총 4개의 항목이고 천자로 글자 수는 동일합니다. 우선 1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단 나누기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고 뭐 사례나 설명은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자소서 영상에서 무조건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른 분들도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간혹 참고를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을 시작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쓰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자소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이 나의 자소서를 읽는 거기 때문에 그 읽는 거에 대해서 가독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독성이 정말 중요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읽다가 읽히지 않으면 다 안 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 나누기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두 가지 작성도 중요하고 사례나 설명을 길게 하지 말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소서를 처음 쓸 때, 저도 처음 쓸 때가 있었고요. 처음 쓸 때 자소서에 대해서 쓸 줄 모르니까 사례나 설명이 길어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사례나 설명을 잘 안 읽게 돼요. 그리고 나는 디테일하게 쓴다고 혹은 이거가 다 중요하다라고 쓰지만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례를 아무리 디테일하게 적어도 그 상황에 놓여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례는 정말 간략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고 혹은 이 역량을 배웠고 거기에 집중해서 쓰는 것이 그 면접관 혹은 채용 담당자한테 더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거는 약간 강요드리진 않을 텐데 가능하면 묻는 순서대로 답변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일단 항목의 질문 자체가 길죠. 뭐 성장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단점. 그럼 일단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장단점이 나오면서 성장 과정에 어필이 동시에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장단점이 어필됨과 동시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었고 내 조직에서 어떠한 뭐 도움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순서대로 작성이 되는 게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잘 읽히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장단점을 활용하려 했지만 단점을 활용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다는 나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어필이 되겠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장 과정이 너무 어려워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사례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유치원 때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뭐 초등학교 때 뭐 만들어진 나의 장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최근 사례 뭐 정말 예시를 들자면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어떠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뭐 이러한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혹은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뭐 대학교 시절 어떠한 장점을 발휘해가지고 뭐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성장 과정을 조금만 녹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고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 사실 제가 이 항목을 보면서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어떤 항목이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번 항목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실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적자고 하니 너무 나의 단점이 비춰질 것 같고 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팁을 드리고자 준비했어요.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단 나누기는 강조하고 또 강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꼭 문단 나누기 해주시고요. 두 가지식으로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론에 나와주고 본론으로 이어가면 작성하기도 편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패한 경험의 소재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자, 기업은행 써보신 분들은 알겠죠. 물론 처음 써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행은 자소서에서 이때까지 뭘 강조했을까요? 협업, 뭐 팀워크, 또 가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기업은행은 항상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항목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기업은행이 과거에 강조하던 걸 이번에 강조하지 않냐? 아니죠. 이제 다른 항목들에서 이러한 기존에 강조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치면 이번 항목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하면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포기입니다. 혹은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기준은 협업이 되지 않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업에서 실패를 했던 게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행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안은 가장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포인트를 집으면 기업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조금 더 좋구나, 혹은 이런 실패는 정말 실패가 맞지. 그러면 너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 혹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에 초점을 맞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패의 기준을 찾는데 그거를 기업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기업은행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적으면서 그 경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걸 배웠다, 혹은 어떤 역량을 키웠다, 혹은 그 실패에서 극복했던 사례까지도 나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글자 수가 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패의 소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은 지원한 이유, 뭐 지원 동기죠, 한마디로. 뭐 지원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것. 일단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뻔한 지원 동기를 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뻔한 뭐 얘기고 피드백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국책은행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첨삭을 기업은행 이번에 몇 건 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기업은행 인턴의 경우에는 제가 200건, 300건씩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절반, 아니죠, 한 7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메리트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기업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나열하면서 글자 수를 채우는 것도 정말 비추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은행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이런 사람들한테 뭐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쫙 쓰고 난 뒤에 나중에는 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은행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런 거는 자소서잖아요. 우리의 내용을, 자기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소서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나에 대한 얘기로 글자 수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원 동기를 역량으로 연결하여서 적합한 인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마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작성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면 아무래도 작성하기 편해지고 어느 정도 흐름적으로 좀 매끄럽게 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의 경우는 본인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뭐 공동체 또는 사회 공유에 기여했던 경험, 뭐 이를 통해 느낀 거. 자, 아까 제가 2번을 말하면서 가장 어려워할 것 같다 했죠. 그러면 2번 다음에 어려운 건 뭘까? 당연히 4번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사회적 책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기업은행에 쓴다고 하면 저는 저의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저도 이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기 전에 이런 항목을 받았다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쓰시면 돼요. 그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없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책임에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이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순간 해당 항목은 어려워져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를 두 가지식으로 정하고 가면 훨씬 쉬워져요. 이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뭐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적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적으면 되고, 도움에 대해서 적으면 되고, 베푸는 거에 대해서 적으면 돼요.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적기가 정말 쉬워지겠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은 훨씬 더 풀어가기 쉬워진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작성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을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길게 뭐 구구절절 나열식으로 막 쓰면서 글자 수 채우지 마세요. 글자 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책임의 정의를 서론의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고 본론에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라고 작성이 되고요. 마무리에 뭐 느낀 점 혹은 배운 점까지 연결이 되어서 따다다다 어떠어떤 걸 배웠습니다. 어떠어떤 걸 느꼈고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까지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소서 첨삭을 하면서 느낀 피드백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마무리에서 사실 자소서는 시작과 끝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글이 그렇겠지만요. 물론 본론도 중요하겠지만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 마무리에서 할 것입니다, 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루뭉술하고 확실성 없는 마무리는 자소서에 맞지 않아요. 뭐뭐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기여하겠습니다. 뭐뭐인 신입 사원이 되겠습니다. 어떠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글 자체도 앞에 말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글도 깔끔하고 매끄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자소서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시간 기준으로 신한은행 디지털 수시 채용에 대해서도 올렸어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수시 채용이든 뭐 공채든 점점 이제 조금씩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소서, 가장 채용의 기본인 자소서 작성을 많이 연습하시고 또 이번 이렇게 공채에도 이렇게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 무료 첨삭 방법은 동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 둘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첨삭 요청 주시고 도움 요청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